이쪽으로 따라와라, 이쪽으로. 감독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희는 DMZ 평화마라톤 대회 공인 코스 측정을 위해서 이곳 평화누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스 측정은 많이 보셨겠지만 흔히들 뭐 GPS나 이런 걸로 측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로 측정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코스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인 코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분 계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러닝 채널 마라토니아를 운영하고 있는 훌기라고 합니다. 제가 또 오랫동안 선수로서 생활을 해오고 있고 마라톤 대 뛰어보기만 했지 이 마라톤의 정확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고 또 어떻게 산출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될 것 같고 저도 옆에서 한번 생생히 이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라토니아 운영하시고, 네. 근데 또 현역 선수예요. 그렇죠? 네. 김병현 선수 홀키 네. 현역 선수여서 당연하게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모른다. 처음 봤습니다. 네, 측정된 것을 뛰기만 했지 네. 정확하게 측정한 것을 몰랐다. 측정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게 있습니다. 과학도 필요하고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씩 그 비밀을 풀어 드릴 텐데요. 오늘 전문 측정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전 수원시청 감독님이시고 현재 대한육상연맹의 측정위원이신데 너무 길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저는 뭐 이제 국제 로드 개측원 자격 B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그 국제 자격증을 땄고요. 그 2018년도에 중국에 가서 일주일 교육을 받은 다음에 5년 정도 있다 국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유문중 선생님이라고 두 분이 있고요. 대한민국엔 두 분.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그 김태환 위원장하고 박태우 부위원장이 그 코스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안에는 국내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한 4, 5년 후에 국제 자격증을 따게 될 겁니다. 그럼 국내 자격증하고 국제 자격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이게 있습니까? 이제 ABC로 나누는데 네네. C급은 국내 코스를 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처음에 교육을 북경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받고 와서 1년은 국내 대회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서를 4번에서 5번 이상 내가지고 C급을 받는 거예요. 그건 1년 있다 받는 거예요. 북경을 가신다고 했는데 북경에 왜 거기에 가시나요? 아시아 본부가 있어요. 아시아 육상연맹. 예. 그래서 아시아 육상연맹이 북경에 있군요. 네네. 중국에 그래가지고 처음 처음 알았어요. 네. 아시아 본부에서 아시아 쪽을 취합을 해서 교육을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홀기님도 네. 뛰려면 거리 측정을 하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손으로 이렇게 손수레 느낌으로 나오는 그 거리 측정기가 쉽게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측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인 기록이라는 거는 정확한 계측이 돼야 되고 또 변수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여러 변수가 생기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 정확한 계측을 어떤 그걸로 하는 건지 처음에는 워킹 메저라고 하죠. 맞아요. 그거 많이 해보셨죠? 제가 워킹 메저 제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다 구매를 해서 그리고 심지어 일본산이 많습니다. 다 구매를 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100m만 가도 안 맞아요. 거기서 몇십 센치만 오차가 나도 네. 40.19km를 측정하면 엄청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측정할 때 워킹 메저, GPS, 네. 자동차 다 하는데 해보셨구나. 그럼 과연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게 자전거 계측만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죠. 자전거. 예, 저희가 갖고 다니는 그 온도 보존용 스틸이 있어요. 세줄장. 네네. 거기에서 이제 온도가 20도에서 5도 차이 고기가 될 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로 왕복 4번을 돼가지고 평균값을 이제 내요. 네네. 300에 대한 평균값. 그래서 그걸 또 키로수로 환산을 합니다. 오늘도 쟀는데 300일 3,414가 나왔다고. 그럼 그거는 측정기 측정값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존스 카운터인데 존스 카운트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디지털은 근데 인정이 안 되나요? 안 돼요. 인정. 왜냐하면 동력이 있는 기계로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그냥 몇 메다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300m가 되는데
3천 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정밀한 오차가 뭐 오차가 센치나 오차가 미리로 밀리미터 단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을 해줘요. 소수점 네 자리. 예. 그래서 오래 걸리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서 이제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네. 1kg가 오늘 같은 경우는 11393점 몇몇몇 아. 이렇게 나온다. 1kg 값이. 네. 그럼 그거를 계속 장입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와서 또 캘리브레이션 해요. 그러면 아까는 3414.5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3414.14가 나올 수도 있고 15가 나올 수도 그렇게 있고. 달라지는 이유는 어떻게? 자전거 압력도 네, 공기압. 있고 네. 이게 있고 이제 몸무게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저렇게 자전거로 계측을 하면 어느 정도 풀코스 기준으로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풀로 그냥 타버리면 네. 그 마라톤 선수하고 비슷하게 타요. 근데 중간중간 그 관문마다 서서 네네. 이걸 하니까 하고 넘어가고. 한 3시간 정도. 3시간. 네, 3시간.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감독님 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3시간씩 사이클을 아니, 타야 원래 되니까. 원래 이 몸무게가 나 선수 때 몸무게가 똑같아요. 아. 네. 그 국제대회 보면 그 라벨 있지 않습니까? 브론즈, 실버, 골드, 뭐 지금 네. 플래티넘까지 있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캘리브레이션을 더 긴 거리를 하거나 더 정확하게 근데 이제 하겠네요. 뭐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거리가 300m 이상이니까. 네, 최소 이상이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직선 거리로 300m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게 평지가 딱 된 데가.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저쪽에 그 네. 임진강역 네, 네. 앞에 그 거기서 평지에서 해고 네. 왔는데 끝나면 또 할 거예요. 아, 근데 300m가 네. 최소 거리예요. 최소 거리.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는 400m 이상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긴 직선 거리가 거의 없어요. 고속도로 아니면 없어요. 네, 후키님.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왜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아세요? 측정하기 전에? 설명해 주시죠. 아 저는 그냥 준비 운동하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들께서 300m를 한 4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4번이요. 네. 거리 측정기가 네. 정확한지. 아. 왜냐하면 그날의 온도나 몸무게나 여러 가지 그런 타이어 변수들이- 공기압에 네. 따라서 정확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네. 맞추는 작업을 지금 합니다. 지나가요. 네. 그래서 한 번 가서 조정하고 한 번 가서 조정하고 아. 그래서 0점이 맞으면 네. 그때 출발합니다. 아. 이 300m의 기준 거리를 설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직선 구간이어야 직선 된다면서요. 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네. 엄청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는 정확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자로 합니다. 자로요. 네네. 자로 일일이 네. 이렇게요? 근데 줄자로 네. 뭐 우리가 보통 쓰는 자가 뭐 30m? 네. 그러면 300m면 한 10번 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줄자가 휘기도 하고 그럴 수 보이기도 있죠. 하고. 네. 그래서 줄자는 안 됩니다. 아. 줄자는 안 돼요. 그럼 되게 신뢰성 있는 도구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철로 된 아. 스텐으로 된 금속자 스텐으로. 엄청 네. 비싼 네. 줄자가 있어요. 아. 이쪽으로 따라와라, 이쪽으로. 감독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50m 줄자를 갖고 네네. 300m를 세는 거예요, 이게. 6번. 아 이걸로. 이거 지금 아, 네 번째, 네네. 네 번째 지점이에요. 네네. 여기서 다 써놨죠. 200m. 15도에서 25도 사이에 잴 때가 네. 가장 정확하게 정확하고. 나와요. 온도상. 30도가 넘으면 네. 이거 이제 300m나 몇 센치 네. 이거를 좀 줄여줘요. 이게 늘어나니까 조금 혹시 금액은 하나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50 정도 돼요. 혹시 날씨가 안 좋아요. 비가 오거나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어디까지 좀 인정을 또 합니까? 아주 비가 많이 오면 철수예요. 철수. 예. 어느 정도 오는 건 맞고. 예. 곡선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유턴은 어떻게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한 룰이나 공식이 있는지 규정이 맞습니다. 있는지 어디 기준을 갖고 먼저 가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선수들은 어떻게 뜁니까? 최대한 거리를 짧게 뛰기 위해서 그 코너를 탄다고 하죠. 네, 가쪽으로 가서 안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안쪽에서 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최대한 그 코너를 돌 때는 내가 거리를 짧게 갈 수 있도록 조금. 아 근데 신경 달릴 써서 때는 솔직히 붙어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자전거는 타다 보면은 붙어서 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우측으로 꺾어지는 도로다 그러면
딱 30cm로 가요. 30cm. 어디서 30? 코너 옆에서 아, 블록이 높거나 네. 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61cm.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평면하는 데는 30cm.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네.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마라톤 선수가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유턴하는 것도 그냥 30cm로 돌아오면 돼요. 아, 이게 먼저 30cm 를. 예, 운동장 트랙이 1레인이 400m가 안 돼요. 네. 397m 정도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네. 철떡같이 400m로 알고 네. 있었는데 1레인에서 30cm 떨어지는 데가 400m. 아 1레인에서 네. 그러니까 좌측 선에서 네. 30cm 떨어진 곳이 400m다. 그래서 공통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도로 개측이나 트랙 개측에 있어서 특정 선수가 어떠한 이익이 되지 않게끔 모두가 공평하게끔.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지라 오늘 재보고 내일 재보면 또 거리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1m라도 짧으면 안 돼요. 짧으면 무조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긴 거는 42m까지 네. 허용을 한다. 이게 거의 1m 안쪽에 다 거기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 저 사이클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는 이제 네. 우리 그 국내 고등학교 선수들까지 타는 경기용 자전거예요. 우리가 개조를 해서 펑크가 안 나게끔 통곰으로 그 바퀴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펑크는 절대 안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도 일주일 전에 한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떨어져요, 같이.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가서? 네. 네, 가시죠. 네. 아니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여기가 이게 조스컨스예요. 아 여기. 이게 출발할 때는 이걸 조정해서 392 000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해도 이것만큼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준비됐으니까 실제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DMZ 평화 마라톤 공인 측정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처음 1km 한 분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두 분이서 하시는 거죠? 2명 이상. 두 명 이상이 네. 무조건. 네, 한 분이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전거 에러 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1km 왔어요. 준비만 한 1시간 했는데. 네? 네, 이거 마킹할 때 처음에 1km로 하고 그 다음에는 2.5km마다 마킹을 해줘요. 자, 다음에는 2.5km가 될 겁니다. 2.5km마다 뭐가 있습니까? 그 급수존 사이에 있는 그 스폰지를 스폰지하고 할 수 있는- 급수대하고. 네. 마라톤에서는 솔직히 1km보다 더 중요한 게 급수대하고 스폰지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5km마다 마킹을 하는 겁니다. 아, 제가 그 위원장님을 뵌 지가 한 네. 20년 됐거든요. 아, 지금 근데 깜짝 놀란 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력이 그대로세요.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일도 하시면서 오늘 운동을 하시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B급이라고 해서 뭐 B급이 아니라 그렇죠. 공인 자격증이 네. A, B, C가 있는데 A급은 전 세계 B급이나 C급을 이제 트레이닝하고 교육시키는 거의 마스터 등급이고 네. B급이 이제 국제 코스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급은 국내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B급이라고 해서 국내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분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네. 경찰과 군 모두가 맞춰야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진짜 개측원 분들이 개측을 하는 과정을 보는 건 다 생소할 것 같아요. 그쵸. 저뿐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이 봤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에 담아야겠다라고 아. 생각한 부분이 이런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궁금해하시고.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도심이 아니어서 네. 괜찮은데 도심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사거리마다 멈춰야 되고 네. 네,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5km 지점입니다. 5km 지점.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진각 쪽 DMZ 안을 들어가는 대회입니다. 그렇죠. 네. 매년 그 남북 출입국 사무소까지 네. 가게 되는데 음. 올해는 거기까지는 좀 못 가고 네. 그 전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좀 아쉽네요. 대회 며칠 남겨놓고 아, 임박해서요? 임박해서 아. 큰 사건이 터집니다. 아. 그러면 군의 비상 경계령이 네. 내리면서 코스를 통제. 못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 코스가 네. 스릴이 있어요. 아. 대회가 시작할 때 하는 날까지 가슴 네. 졸이고 네. 뉴스도 항상 보고 계셔야 될 것 네. 같아요. 후키 씨, 네. 여기가 이제 최전방이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여기서 개성까지 코스가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거리 정도 되는 걸로 되게 가까운 42km? 걸로. 네,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여기서 개성까지가요? 네. 10km밖에 안 돼요. 10km요? 네. 10km요? 네. 그렇게 가까워요? 네. 아. 홀키 씨 10km 기록이 얼마예요? 제 최고 기록은 이제 29분 29, 40초입니다. 40. 네. 30분만 뛰면은 네. 개성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앞이네요. 네. 10km는. 좀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갖고 네, 네. 개성까지 갔다 온 마라톤 대회 네. 그런 것도 열리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것도 준비를 했었죠. 예전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추진을 네,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개성은 좀 알아요. 가보진 않았는데 네. 거기까지 이제 위성 사진으로. 엄청 들여다 보셨구나. 그렇죠. 그래도 코스가 전체적으로 좀 완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오르막이 있긴 한데.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2차 반환점을 갔다 왔습니다. 네. 통일대교를 지나서 어렵죠? 지나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검문도 해야 되고. 그럼 실제 마라톤 대회 때는 러너들은 어떻게 그냥 출입하게 갑니다. 되나요? 그냥 허가가 네. 된 상태인가요? 네. 대신 동일한 배번호를 꼭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걸로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네,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네. 못 들어갑니다. 네. 17.5. 깜짝아. 깜짝이야. 자연이 살아있. 네, 자연 살아있는 네, 생태계의 명소. 이거 좀 뱀이 이렇게 도로가에 거기 더 이상 못 가는데. 그러니까 요만큼을 2차씩 늘리는 걸로. 차가 이어서 늘리고 2차를 당기는 게 제원 방법이겠네. 맞아요. 저 위에까지 저 몸까지 가가지고 턴을 하고. 굳이 상거리까지 갈 필요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2차에서 당겨버리는 거야. 거기서 이게 제일 낫겠다. 그러면은 2차 반환점 몇 미터 땡기라고만 알려주세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 중앙 분리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턴 장소 맞추기가 3차 반환점 제일 어렵습니다. 네. 원래가 여기가 정상적으로는 3차 반환점인데 보시다시피 바리케이트 때문에 다시 옮기고 2차 반환점 수정하는 걸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마라톤 뛸 수 있잖아요. 굉장히 훈련 열심히 하셨는데 네. 우리는 또 생명가치 또 지켜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이제 저기 자, 오고 계세요. 네, 철수하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코스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코스 짜는 게. 저는 뭐 뛰기만 해봤지 이거 뭐. 근데 재밌어요. 우리나라에 2분밖에 없다는 개측원분 뭐 아는 감독님들이었지만 되게 재밌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개측 감독님들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탁탁탁 그냥 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10월 7일날 여기 코스를 뛰면 은행나무도 다 이렇게 물들어 있을 것 같고 벼도 다 물들어 있고. 은행나무가 물든다. 네, 가을이네요. 네. 코스모스가 많이 필 것 같아요. 맞아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여기가 코스모스로 유명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꽃이 안 펴 있으니까 코스모스가 있는지 없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기상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마라톤 뛰기에는.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피니시 라인 대표님이 통과. 완주하신 거죠? 수고했습니다. 감정을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 피니시 들어와서 마지막 점검하고 계신 거죠? 네네. 400, 800가 길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코스 측정이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했어요. 네. 자, 우리 홀기님께서 처음으로 네. 선수 생활은 오래됐지만 네. 처음으로 공인 측정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거의 20년 가까이 달리기 선수 생활 하면서 뭐 앞으로 뛰기만 했지 정말 처음 봤고요. 사실 선수들도 아마 다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수요가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뭐 선수들이나 또 일반 마스터즈 러너들도 되게 재미있게 시청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전체 시간을 따지면은 자전거 네. 타지만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캘리브레이션 하는 시간하고 네. 다 합치면 훨씬 오래 걸리고. 땀이 지금 아직도 이 여름에 네.
그리고 오늘 또 특히 가다가 중간에 검문소 있고 신분증 제출하고 이런 것도 아, 예. 처음이시죠? 예, 요거 몇 번 제가 경험했어요. 아, 아, 여기는 네. 원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넘버원 계측 전문가 아닙니까? 네네. 전체적인 코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 말씀 좀 음. 해주시죠. 어떤지. 이제 뭐 중간에 그 분리대가 중간 패스죠. 없었으면 네. 한 번에 다 끝났을 텐데 네. 아. 그것 때문에 좀 연락소 사무소까지 갔으면 네네. 다 코스가 잘 나왔을 텐데 내년에는 거기까지 가는 걸로. 네네. 아, 저희도 지금 그 남북 관계가 네. 개선돼서 음. 내년에는 꼭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 또 코스가 공인받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코스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DMZ 평화 마라톤에 참가하셔서 좋은 기록도 내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안에까지 들어가서 비무장지대를 잘 알릴 수 있는 평화 마라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검문서 없이 우리가 반환점까지 그랬으면 갈 수 있는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DMZ 평화 마라톤 코스 측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